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지은이는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동부생명, 한경와우TV,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거치면서 재테크 전문 기자, 재테크 전문 작가, 투자교육 연구가로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은 투자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 중 하나인 부자 마인드를 가지려면 공부하라에 기반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쌓아올린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초판 출간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투자 입문을 위한 필독서로 인정받을 만큼 돈 버는 기본 원리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었다. 20주년 기념판을 펴내며 왜 돈을 벌어야 할까? 필자에게 돈은 보호와 독립적인 삶과 연결돼 있다. 삶이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우연이 개입된다. 그 우연이 항상 좋은 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가난, 질병, 가족 간의 갈등 등을 데려오곤 한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최소한 무너지지는 않는다. 독립적인 삶은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진다. 하나는 경제적 독립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의 독립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적 독립이 사고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자주 드러낸다. 필자는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의 얘기처럼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믿는다. 저축은 독립적인 삶의 기본 징표이다.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백만장자의 표시가 뭔지 아는가? 바로 수입이 항상 지출을 초과하는 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돈을 벌기 시작할 무렵부터 말이다. 투자 성과는 금액과 수익률과 시간의 함수다.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은 정답이 있다. 많은 금액을 높은 수익률로 오랜 기간 투자하는 것이다. 찰리 멍거의 말을 빌자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와 레버리지가 만나는 것이다. 시장 수익률이라고 불리는 S&P 500의 지난 200년간 수익률은 연 8에서 12% 수준이다. 200년이란 세월 속에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공황의 시기, 고통의 시간이었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있었다. 심지어 10년 정도는 주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투자의 시간 지평을 10년 이상, 아니 20년, 30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모두 승자가 됐다. 승률이 90% 이상, 아니 거의 100%에 육박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오래 투자하는 것이다. 30년 이상 투자하면 당신은 투자 게임에서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준 사실이 이런데도 시간에 베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5년 가까이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 큰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대출자가 되어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앞에 것을 저축, 뒤에 것을 투자라고 한다. 적금이나 예금은 저축인데 이것은 은행 등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다. 투자는 자산을 매입해서 소유자, 즉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저축이 이자로 돈을 번다면 자산 소유자는 가격 상승을 통해 수익을 챙긴다. 저금리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저축자는 계속 돈을 잃고 자산 소유자는 부가 상승하는 시대가 200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자산이 추동하는 삶의 시대를 살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을 다시 출간하며 투자 분야에서 기자로 연구소 직원으로 밥을 얻어먹고 산 지 20여 년이 넘었다. 그 세월의 결과로 배운 것 중 마음에 새긴 몇 가지가 있다. 1.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운의 힘은 더 강력하다. 때론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 2. 위대한 예측가보다는 꼼꼼한 분석가가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다. 3. 남들보다 멀리 내다보려면 앞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한다. 4.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돈 버는 방법의 기초는 늘 번 것보다 덜 쓰는 데 있다. 덜 써서 남은 것이 자본이다. 투자는 이 자본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덜 써서 모으는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작은 원시 공동체에서 발전해온 인류는 끊임없이 옆 사람과 옆집과 옆 동료와 나를 비교한다. 돈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 내게 100억 원이 있더라도 주위에 15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면 빈곤감을 느낀다. 가급적 남과 비교를 적게 하고 덜 부러워하고 덜 시기하면 인생은 덜 불행해진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현대증권의 아버지이고 월스트리트의 성경이라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회고록에서 가장 훌륭한 재무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다.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그 사람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인류 투자자들의 DNA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학습 유전자다. 그들은 늘 공부한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따로 하는 공부가 아닌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이다. 인류 투자자들은 인생을 학습 과정으로 바라본다. 성공도 실패도 학습의 과정일 뿐이다. 학습의 시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흉내내면서 시작된다. 모방하면서 점차 자신의 입김과 피를 불어넣어 자신만의 철학 혹은 방법론을 만들어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리스트를 작성할 때 매춘과 예언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는 모두 욕망을 상징한다. 앞의 것은 육체적 욕망을, 뒤의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예언 비즈니스에서는 사람들의 뇌리에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더 또렷이 기억된다는 점이다. 시장 강세론을 외친 사람보다는 폭락을 예견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보다는 손실에 2배가량 민감하다. 이를 손실회피 감정이라고 한다. 확률적으로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사람들은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여긴다.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은 사람은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숨은 고수들 중에는 강남에 부동산 하나 없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대개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잘 아는 지역에만 집중한다.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니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매입한다. 자신이 잘 알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성과도 더 좋다. 투자 지역이나 대상을 좁혀야 한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이자 아마추어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독서광 찰리 멍거의 얘기를 들어보자. 투자 게임이란 남들보다 미래를 더 잘 예측하는 게임이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은 욕심이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자기 능력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신이 잘 알고 할 수 있는 분야로 집중해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인생 그리고 사업에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운이 개입되는 세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번 것보다 덜 써야 하고 자신을 학습기계로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잘 아는 영역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공부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점이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물리화학자 오스트발트는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서였다. 세계 2위의 갑부 워런 버핏은 읽기 중독증 환자다. 버핏은 관심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자료를 많이 읽는다. 관심 있는 회사의 영업 보고서와 경쟁사의 영업 보고서를 읽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료는 없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존 템플턴 경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만들라고 주문한다. 기자라는 직업은 일반인들에 비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특히 나처럼 재테크 분야를 취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그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주문한다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클래스 고객의 큰 차이점은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은 경제신문을 주로 보고 이코노미 고객들은 스포츠 신문을 주로 본다는 것이다. 지식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황금 동굴에 이르는 지도다. 이 세상에서 책만큼 싼 가격에 배움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만든 짐 로저스는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배운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하나는 책을 통해서다 라고 말한다.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나는 공부를 할 때 먼저 필요와 관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심은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고 필요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다. 우리네 사는 풍경을 보면 지나치게 고상한 교양미만 떠받드는 풍토가 만연하다. 식자인 양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한 책을 벌레 보듯이 취급한다. 나는 교양을 위한 공부도 좋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용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 스님의 에세이집 제목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필요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다. 열심히 산 대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나는 남과 다른 무엇, 즉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학교 앞 떡볶이집을 다룬 내용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다. 고등학교 앞에 떡볶이집 5군데가 있는데 유독 한 집만 장사가 잘 됐다. 그 집만
기존의 떡볶이와 다른 맛을 내는 소스를 개발해 여고생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떡볶이 집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소스. 바로 그것이 그 떡볶이 집이 가진 그 무엇이었다. 미래에셋 투자교육 소장을 역임한 강창희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의 대표는 부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본업보다 주식 투자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는 것은 가장 수익성 높은 자산을 썩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치열한 주식 시장에서 평생을 일했고 두 군데 투자 신탁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한 말이니 허투루 들을 말은 아니다. 강 대표는 자기만의 주특기를 가질 것을 주문한다. 주특기가 있어야 남과 다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자본주의 역사는 차이를 가진 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모두 사라졌다. 저명한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는 전략은 곧 차별화라고 단언한다. 금융의 본질도 차이성의 원리에 있다.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번다.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료와 앞으로 줄 보험금의 차이를 활용해 돈을 벌어들인다. 남과의 차이를 크게 한 것일수록 비싸게 거래된다. 주식도 부동산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대 기업 경영에서 차이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몸집, 즉 크기다. 다른 하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틈새를 개척하는 것이다. 왜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일까?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몸집 불리기 게임을 할 수 없는 분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코스닥 등록 기업 중 줄자를 생산하는 코메론이란 기업이 있다. 이 회사는 줄자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치과제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이란 회사도 마찬가지다. 치과를 개업할 때 필수적인 장비는 대부분 이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규모나 틈새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경쟁하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에 골몰해 왔다. 그래서 기업이 발견해낸 것이 트러스트, 카르텔 등의 독과점이다. 자본주의 정부 정책의 역사는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려는 기업과 그것을 막고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는 정부 간 대응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영국의 전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와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이념적 스승으로 불리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41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하지 못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의사들의 소득이 턱없이 높은 이유는
의사와 의료단체가 의료업에의 진입장벽을 높게 쳐놓았기 때문이라며 각종 이익 집단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폈다. 이 논문을 두고 관련 이익단체들이 거센 항의를 해 5년 후인 1946년에야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다. 기업이나 전문직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진입 장벽을 만들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활발한 경쟁은 생산자 혹은 전문직의 이익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이든 직업이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쟁을 피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 형식은 시장 점유일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능력이나 노하우일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지낸 윤석철 명예교수는 남들이 덜 택한 길을 선택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남들이 덜 택한 길은 황무지를 개척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윤 교수는 프런티어 개척이 어렵다면 3D 산업이 차선책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 3D란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다의 앞글자에서 따온 말이다. 3D 산업은 회피 대상이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고 시기에 과당 경쟁이 없다. 그런데 의식주 등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3D 산업에서 나온다. 프론티어를 발견하고 개척하기 어렵다면 3D 업종을 좀 더 깨끗하고 쉽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발전시키는 길이 차라리 현명할 것이다. 피터 린치는 지저분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그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부자는 대부분 기업가들이다. 왜 큰 부자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일까? 기업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큰 부자로 살고 싶다면 기업인이 되어야 한다. 첫째, 당신이 샐러리맨이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돈 버는 기계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투자는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 왕도가 있다면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을 쌀 때 사는 것뿐이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방법이다. 돈을 벌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자격증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자격증이라야 한다.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자만 살아남는 게 시장의 원리다. 저는 행복한 놈이에요. 취미와 직업과 특기가 일치하거든요. 전 취미도 남 웃기는 거고 특기도 남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직업으로 가졌으니 정말 운 좋은 놈이죠. 술자리에서 개그맨 남희석 씨가 한 말이다. 일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자신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일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단 일을 선택할 때는 경쟁자가 적은 곳으로 가야 한다. 닭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곳으로 가면 단기간에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돌아다닐 때 경쟁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을 한다. 무엇보다 어떻게에 집중한다. 차이는 무엇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 3대 상인 중 하나인 중국인들은 사기당한 사람을 전혀 동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기당한 사람을 사기꾼과 같은 등급의 인간으로 치부한다. 투자의 세계는 철저히 자유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위대한 투자자들이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투자를 망치는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존재다. 평상시에는 이성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정작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아이작 뉴튼 경도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린 후 자기 앞에서 주식의 주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세계적 천재도 탐욕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포와 탐욕과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경제는 이렇게 돌아간다. 자신의 아우슈비츠 생활을 인간의 정신분석학에 접목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삶과 책임의 원리를 분석했다. 나는 그 원리가 투자의 세계에서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인생에 있어 우리는 상황마다 도전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의의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오히려 질문을 받을 대상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은 각자가 인생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인생에게 주는 유일한 해답은 자기 인생의 책임감을 느끼는 일이다. 인생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맞서야 한다. 정신의학적 개념 중에 집행유예 환상이라는 것이 있다. 처형 직전의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에 형 집행이 유예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집행유예의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빚의 올가미에 가두어 두고 있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집행유예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 매월 돌아오는 자동차 할부금, 카드 할부 대금 등
각종 청구서만 그때그때 갚아나갈 뿐 현재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 빚을 갚기 위해 어느 정도 모아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두렵기 때문이다. 돈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려면 집행유예의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두 발을 딛고 서서 똑바로 쳐다봐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인간의 본성을 두고 낙관주의 편견이라고 부른다. 그는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낙관주의 편견이라고 설명한다.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모두 돈을 벌 줄 알았다고 말할 것이다. 장사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라. 한결같이 장사로 성공할 줄 알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라.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낙관주의 편견에 빠져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돈과 경제에 낭만은 없다. 돈에서는 낭만을 찾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심리학 개념이 반엄 효과다. 멍청이가 되는 주요한 특징은 자세한 탐색이나 분석 없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반엄 효과를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은 심리학자 포로 교수였다. 포로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와 상관없이 신문, 점성술 난의 내용 중 일부를 고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에게는 그 내용을 성격 테스트 결과라고 통보했다. 그는 테스트 결과가 자신의 성격과 부합되는지 학생들에게 물었다. 대부분이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다고 대답했다. 성격 진단 결과라고 나눠준 점성술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이 일반적 진술을 앞뒤 구분 없이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나 좋은 것일수록 강해진다는 게 포로 교수의 분석이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바보나 멍청이가 되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정당화한다. 투자에 있어서도 바보 혹은 멍청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특징은 상대의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커다란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돈에 있어서 진정한 전문가는 오로지 부자뿐이다. 1970년대 중반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재벌 폴 게티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언론이 떠드는 것과 정반대로 가라. 언론은 유행을 쫓아가는 존재다. 언론은 절대 대중에 앞서지 않는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의 유행이 만들어질 때가 되어야 비로소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역발상 투자 불변의 법칙의 저자인 앤토니 M. 갤리어와 윌리엄 패털러는 대중매체가 기사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화랑으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커버 스토리나 신문의 일면 톱으로 올라오면 대부분 과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럴 때 코스톨라니의 말을 생각한다.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바로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추세와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추세와 반대로 시장에 들어와서 다음은 추세와 함께 가고 마지막으로 추세에 반해 행동해야 한다. 추세와 함께 가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전체 운동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코스톨라니는 개별 종목의 추세보다는 일반적인 추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는 이 말을 큰 파도를 타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계절의 순환처럼 흐름이 있다. 순환 기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분명한 건 세상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사실이다. 불경기는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부자들에게 옮겨놓는 속성이 있다. 불경기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황기는 사회의 부가 이전되는 시기다. 칭기즈칸은 유목민의 표상이다. 그는 전쟁을 통해 세계를 평정했지만 현대판 유목민인 화교와 유대인은 경제를 통해 세계를 장악했다. 유목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에 위치한 돌궐 제국을 부흥시킨 명장 톤 유쿠크의 비문에 실린 말이다. 칭기스칸의 시대에 무기가 말과 칼이었다면 현대에는 돈과 지식이 무기다. 돈과 지식이 있으면 어느 곳에 정착하더라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 1,300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영향력은 일당 백이라는 말이 저절로 실감된다. 우리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기업 중 상당수가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록펠러, 모건, 듀폰, GE, IBM, 보잉, US 스틸, 제록스 등의 기업은 미국의 대표적인 유대인 자본가가 이룬 초인류 기업들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임스 루빈 재무부 장관을 배출하는 등 경제관료의 사관학교로 불리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도 모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다.
메이저 영화사인 20세기 폭스사와 워너 브라더스 등도 모두 유대인들이 만든 회사들이다. 영향력 면에서 2대 신문이라 할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유대인 소유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 뉴욕의 대형 빌딩 주인의 80%가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계의 유력 인사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많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 골드만삭스의 투자위원회 전 위원장 에비 코엔, 시티그룹 전 회장 샌디 웨일 등도 유대인이다. 세계 경제학계를 이끌던 인물들의 리스트는 유대인으로 빼곡하다. 경제학의 기원을 연 아담 스미스에 이어 경제학의 토대를 만든 데이비드 리카도, 사회주의의 아버지 칼 마르크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사무엘슨, 밀턴 프리드먼, 로버트 솔로우 등도 유대인이다. 1901년 이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무려 62%가 유대인이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세대당 소득은 전국 평균 소득의 2배가 넘는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들은 미국 부호 상위 400가구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40가구로만 따진다면 무려 40%에 이른다. 유럽과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면 화교들은 동남아 경제권을 주무르고 있다. 동남아 지역 소매업의 3분의 1이 화교 소유다. 주요 은행이나 보험회사들도 물론 화교 소유다. 화교들은 동남아 인구의 10%에도 못 미치는 숫자지만 역내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 거부의 86%가 화교이고 토지 이외 자본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의 상장 기업 중 화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태국 81%, 싱가포르 81%, 인도네시아 73%, 말레이시아 62%, 필리핀 50% 등으로 사실상 동남아 경제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다. 화교들은 또한 전 세계 선박의 12%를 장악하고 있다. 유대인은 서기 70년 유대 국가가 로마에 의해 멸망된 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한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까지 2000년 동안 조국 없이 전 세계를 정처 없이 떠돌았다. 1990년 기준으로 1,300만 명의 유대인들 중 90%가 미국, 이스라엘, 옛 소련, 프랑스, 영국 등에 거주하고 있다. 1,300만 명 중 4분의 3이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곤 숫자상으로 사회적 소수자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났다면 화교들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유목민이 됐다. 화교는 처음부터
유목민이었다. 화교는 중국인이 임시로 거처한다라는 뜻이다. 중국인들이 동남아 지역을 벗어나 미국과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것은 영국과의 아편 전쟁 이후의 일이다.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의 불안과 1849년과 1877년 전후에 발생한 대기근은 해외 이주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먹고 살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삶을 찾아 이민을 선택한 것이다. 동남아를 비롯해 화교들은 맨주먹으로 출발, 악착같이 일해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화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유대인과 화교들은 지식을 그 무엇보다 중시한다. 한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려면 머리 안에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했다. 사회적 지도층으로 나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믿을 것이라곤 오로지 자신의 능력, 즉 지식과 돈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교육열이 높다. 한국의 교육열은 결코 비할 바가 아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태인의 성공법은 유대인들이 어린이에게 자주 들려주는 격언이나 속담을 정리해 놓고 있다. 책과 옷을 동시에 더럽혔으면 먼저 책부터 닦아라.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씩 복습하는 사이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없다. 사람은 탐욕적으로 배움을 탐해야 한다. 만약 눈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토라, 즉 유대인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순식간에 체득시켜 주겠다고 해도 이를 거절하라. 인간에게 배우는 과정은 결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교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하는 것이다. 첫째, 유대인들은 먼저 생존의 논리를 가르친다.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대인의 저자 막스 디몬트는 이를 두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는 유대주의 사고방식의 중심 문제라고 말한다. 강원대 사회학과 정성호 명예교수는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남보다 뛰어나라 라고 하지 않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치는 교육법에서 찾는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은 교육된 민족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사고로 인해 유대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문학이나 다른 예술 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막스 디몬트의 분석이다. 사회적 소수자였던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주류의 것이 아닌 비주류의 삶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웠고, 그 때문에 당시 주류 문화와 예술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인생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가르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주는 혹독함보다는 달콤함부터 배운다. 다음은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스승의 질문과 제자의 대답이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화교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도 이동 가능한 자산으로 바라본다. 지식이란 자산은 현재 거주하는 나라에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더라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자산이다. 화교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중 90%는 전쟁을 경험했고 40%는 문화혁명과 같은 정치적 혼란기를 살아왔고 32%는 가정을 잃었고 28%는 경제적 재난으로 전 재산을 날릴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 화교들은 불확실성을 삶의 조건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들이 터득한 것이 바로 절약과 높은 교육열이다. 이런 태도는 지식은 남보다 앞선 생각을 할 수 있고 생존은 물론 향상된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돈과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들이 많다. 월급이 적을 때에는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늘어도 저축할 수 없다. 버는 자보다 모으는 자가 이긴다. 가난과 궁핍은 자랑과 공존할 수 없다. 유대인과 화교들의 성공은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시장 선점자와 경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한 틈새의 중요성에 일찍 눈을 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자그마한 틈새나 희망이 보이면 거기에 달라붙어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공기인간이라는 말이다. 유대인과 화교 전문가인 일본의 미야자키 마사히로는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작은 틈새라도 절묘하게 비집고 들어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한다. 이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해온 분야를 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은 주류 산업이 됐지만 과거에는 모두 틈새 비즈니스였거나 주류들이 하기 싫어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3D 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냈다. 유대인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인 금융업도 유대인들이 처음 진출했을 때는 대표적인 3D 비즈니스였다. 기독교에서는 이자 받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금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대금업 시장을 독식할 수 있었고 부를 축적한 업자들은 대규모 금융업자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처음으로 지폐와 어음을 만들어 융통했던 것도 유대인들이었다. 언제 도망가야 할지 몰랐던 탓에
무거운 동전보다는 가벼우면서 고액인 지폐와 어음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백화점 사업에 진출했던 이유도 기존 주류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당시만 해도 기존 유통 구조는 전문점 형태였다. 구두는 구두 가게에서, 냄비는 철물점에서 하는 식으로 유통업은 전문점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기존 상인들의 텃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고, 유대인들이 한 건물에서 여러 종류의 물건을 갖다 놓고 팔기 시작하면서 백화점이 유통업의 중요한 채널로 등장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메이시스와 블루밍데일스 등의 지주회사인 페더레이티드 디파트먼트 스토어와 시어스 로벅도 유대인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들 두 회사의 창업주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회사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인물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은 금융업이나 유통업 등 주류가 아닌 탓에 진출할 수 있었던 분야를 생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거나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생존 원리이다. 둘째, 무엇보다 어떻게에 집중하라. 물론 아이템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아이템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이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이 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라고 얘기한다. 나는 이 말 속에 수많은 비즈니스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는 새로운 비즈니스보다는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것이 많다. 이미 검증된 곳에서는 어떻게가 승부의 관건이다. 셋째, 초기 위험 부담을 줄여라. 리스크를 늘 생각하라는 것이다. 화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쌈짓돈을 모아 점포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성공의 과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폼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사무실도 좋은 곳에 두고 싶어 한다. 유대인과 화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적더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곳부터 공략하는 것이다. 숲속의 새떼보다 손 안에 새 한 마리를 중시하는 사고와 있다. 넷째, 공부는 끊임없이 평생 하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전부 잊어버린 후에 자신의 몸에 남는 것이다. 교육은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돈에 관한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남긴 철학자 중 한 명이다. 부유한 은행가인 아버지와 작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다. 그는 돈이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춰야 자기 시간과 능력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주장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 지수를 줄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충고한다. 재산과 명성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로 인해서 불행을 느낄 때는 자신의 욕망 지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불행은 바로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욕망 지수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한 쇼펜하우어는 소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많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이 아닌 소유물은 단지 한 가지 욕구만을 충족시켜준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읽어드렸습니다. 2주 후인 1월 4일 서울교대에서 명상 콘서트가 열립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